애저의 머신러닝 스튜디오에서는 노코드와 코드 퍼스트 경험을 결합하여 기술 수준에 상관없이 협업 가능한 환경을 제공합니다. 머신러닝 스튜디오를 시작하게 되면 데이터를 등록하고 학습하며 학습한 모델을 또 평가하고 최종으로 만들어진 모델을 간단하게 배포할 수 있습니다. 학습을 하기 위해선 컴퓨터 인스턴스가 필요한데 이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애저 기계학습 컴퓨팅 인스턴스는 데이터 과학자를 위한 관리되는 클라우드 기반 워크스테이션입니다. 컴퓨팅 인스턴스를 사용하여 애저 머신러닝 개발을 쉽게 시작할 수 있을 뿐 아니라 IT 관리자에게 관리 및 엔터프라이즈 준비 기능을 제공하실 수 있습니다. 컴퓨팅 인스턴스를 머신 학습을 위해 클라우드에서는 완전히 구성되고 관리되는 개발 환경으로 사용합니다. 또한 개발 및 테스트 목적으로 훈련 및 추론을 위한 컴퓨팅 대상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애저 머신러닝에서는 관리되는 계산 리소스에 대한 노드의 크기를 선택하여 애저에서 사용할 수 있는 VM 크기를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시다시피 범용 컴퓨팅, 컴퓨팅 최적화 가상 머신, 고성능 컴퓨팅 가상 머신, 메모리 최적화 가상 머신 등을 사용 가능하며 GPU를 사용하여 이미지나 복잡한 연산 처리도 가능하게 해줍니다. 인스턴스를 생성했다면 다양한 환경을 사용하여 모델을 학습하거나 수정하고 이 또한 배포할 수 있습니다. AutoML이나 SDK 환경에서 개발 및 배포가 간단하게 가능합니다. 애저 머신러닝을 사용하여 클라우드에서 데이터에 쉽게 연결할 수 있습니다. 기본 스토리지 서비스에 추상화 계층을 제공하므로 스토리지 유형에 맞는 코드를 작성할 필요 없이 데이터에 안전하게 액세스하고 작업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는 로컬 데이터 파일이나 오픈 데이터셋, 퍼블릭 URL 등을 지원하고 이를 사용하여 데이터를 저장, 그 후에 트레이닝 스크립트 아니면 AutoML 등을 이용하여 간략하게 트레인을 하고 모델을 학습하고 데이터를 드리프트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저장소는 애저 스토리지에 대한 연결 정보를 안전하게 유지하므로 스크립트에서 코딩할 필요가 없습니다. 애저 머신러닝의 저장소 계정에 쉽게 연결하고 기본 애저 스토리지 서비스의 데이터에 액세스하는 데이터 저장소를 등록하고 만듭니다. 지원하는 스토리지 서비스는 여기 보시는 리스트와 같습니다. 애저 블록 컨테이너, 파일 쉐어, 데이터 레이크 젠2, SQL 데이터베이스, Database for PostgreSQL, Databricks File System, Azure Database for MySQL 등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여 수집한 데이터는 버전으로 관리 및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다. 버전을 따로 생성 가능하고 이 버전들을 각각 관리할 수 있습니다. 수집된 데이터는 학습 시 슈퍼바이스드 러닝을 위하여 UI를 이용하여 간단히 라벨링을 할 수도 있고 반대로 또 다른 방법으로는 SDK를 사용하여 커스텀 라벨링 또한 가능합니다. 여기까지의 스텝을 데이터 팩토리 파이프라인으로 보여주자면 첫 번째, 원본에서 데이터를 끌어옵니다. 두 번째, 데이터를 변환하고 데이터를 위한 데이터 저장소 역할을 하는 출력 블록 컨테이너에 저장을 합니다. 세 번째, 준비된 데이터를 저장하면 애저 데이터 팩토리 파이프라인이 모델 학습을 위해 준비된 데이터를 수신하는 학습 머신러닝 파이프라인을 호출합니다. 여기까지 완료가 되었다면 이제 모델을 학습을 할 준비가 다 되었습니다. 데이터를 호출해서 모델링하는 작업에 대해서 간략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작업까지 앞전에 있는 프리페어 섹션을 마쳤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뒤에 experiment에 해당하는 학습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애저 머신러닝은 SDK를 사용하는 코드 우선 솔루션의 자동화된 기계학습 및 비주얼 디자이너와 같은 낮은 코드 솔루션까지 모델을 학습하는 여러 가지 방법을 제공합니다. SDK를 이용하여 학습을 할 수도 있지만 디자이너나 CLI 등으로 간략하게 학습을 할 수도 있습니다. 애저 머신러닝에서는 SDK를 사용하는 코드 우선 솔루션에서 자동화된 기계학습 및 비주얼 디자이너와 같은 낮은 코드 솔루션까지 모델을 학습하는 여러 가지 방법을 제공합니다.
파이썬 SDK는 모델을 학습시키는 여러 가지 방법을 제공하며 방법마다 기능이 다릅니다. 첫 번째로 Automated Machine Learning, 자동화된 기계 학습을 사용하면 방대한 데이터 과학 또는 프로그래밍 지식 없이도 모델을 간단하게 학습시킬 수 있습니다. 데이터 과학 및 프로그래밍에 대한 배경 지식이 있는 분들에게는 알고리즘 선택 및 하이퍼맥의 변수 튜닝을 자동화하여 시간과 리소스를 절약하는 방법을 제공합니다. 자동화된 기계 학습을 사용할 때 실행 구성 정의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파이프라인은 다른 학습 방법이 아니라 모듈식 재사용 가능 단계를 사용하여 워크플로우를 정의하는 방법으로 학습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런 파이프라인을 생성하게 되면 장기 실행 학습 작업 또는 데이터 준비와 같은 무인 프로세스를 예약할 수 있으며 재학습 또는 일괄 처리 채점 같은 특정 시나리오에서 파이프라인을 재사용 가능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에 따라 AutoML, DevOps 등을 가능하게 해줍니다. 직접 통합, 관리되는 노트북 환경을 사용하여 직접 코드를 작성하고 학습하며 배포할 수 있습니다. 코딩을 하거나 엔지니어링이 익숙하지 않으시다면 보이시는 것과 같이 간단히 AutoML을 사용하여 실험을 자동화할 수 있습니다. 디자이너를 이용하여 코드를 작성하지 않고 기계학습 모델을 교육하고 배포할 수도 있고 데이터 세트 및 모듈을 드래그 앤 드랍하여 파이프라인 생성이 간단하게 가능합니다. ML 스튜디오에서는 지원하는 언어는 파이썬과 R 등을 선택하여 간단히 학습을 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기계학습 모델은 개발 리소스를 많이 사용하므로 수십 개의 모델을 생성하고 비교하는 데 상당한 도메인 지식과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자동화된 머신러닝을 사용하면 다양한 머신러닝 모델을 매우 쉽고 효율적으로 테스트할 수 있고 시간 단축 효과 또한 누리실 수 있습니다. 가능한 알고리즘 등은 분류, 회귀, 시계열, 예측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 학습들은 AutoML뿐만 아니라 SDK를 사용하여 스튜디오 웹 환경에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학습을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데이터 세트를 선택하고 스키마를 확인하게 됩니다. 데이터 세트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로컬 파일이나 데이터 스토어, 웹 파일이나 아니면 URL을 통하여 가져올 수 있습니다. 데이터 선택을 마치셨다면 그 다음 실험을 생성해야 합니다. AutoML에서는 내가 얻고자 하는 값이 무엇인지 타겟을 선정하게 되고 그리고 어떤 클러스터를 이용하여 학습을 할 건지 컴퓨팅 파워를 정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실행 구성까지 마치셨다면 분류, 회귀, 시계열 모델 중에 하나를 골라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추가 구성을 설정하며 피처를 설정을 하여 디테일한 작업을 해주셔야 합니다. Azure ML 스튜디오에서는 이와 같은 알고리즘들을 지원합니다. 다양한 알고리즘들을 지원하고 이 알고리즘들은 클래시피케이션, 리그레션, 그리고 클러스터링 아니면은 시계열 등을 포함합니다. 이제 준비가 다 되셨다면 학습을 실제로 진행해 볼 차례입니다. 오토메이티드 ML에서 학습을 진행하시면은 위와 같은 화면이 나오며 학습을 하실 경우 이런 화면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는 샘플링, 여기서는 인풋 트레이닝 데이터 중 몇 %를 샘플링해서 학습을 했는지를 보여주는 칸입니다. 이는 80%로 정할 수도 있고 70% 사용자가 원하는 만큼 지정해서 커스텀할 수 있습니다. 그 옆에 accuracy 같은 경우도 사용자가 직접 지정할 수 있으며 accuracy 말고 RMSE나 다양한 매트릭을 지원합니다. 학습을 다 마치셨다면 피처 임포턴스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학습한 모델에서 어떤 것들이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치는지를 간략하게 피처 임포턴스를 통해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Azure ML 스튜디오에서는 Automated ML에서는 매트릭을 위와 같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매트릭을 이용하여 어떤 매트릭이 가장 나을지를
확인할 수 있고 내가 쓸 매트릭을 설정을 하여 위와 같이 한눈에 보기 쉽게 표현도 가능합니다. 이제 모든 학습들이 끝났습니다. 그렇다면 모델을 배포를 하고 다시 이것들을 자동화하는 스텝만 남았는데요. 애저 ML에서는 위와 같은 것들을 파이프라인으로 간단하게 지원하고 배포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애저에서는 업계 최고의 MLOps를 애저 DevOps와 GitHub을 통합해서 사용자에게 편리하게 제공해주게 됩니다. DevOps와 MLOps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고 MLOps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DevOps 같은 경우 코드 재현성, 코드 테스트, 앱 개발 등을 개발자들이 모여서 함께 진행하게 됩니다. 이와 비슷하게 MLOps는 모델 재현성, 모델 유효성 검사, 모델 배포, 모델 재훈련 등을 하게 됩니다. 애저에서 DevOps를 활용하는 앱 개발자는 GitHub이나 기타 플랫폼을 이용하여 협업하고 앱을 구축하며 앱을 테스트하고 앱을 릴리스하고 마지막으로 모니터링까지 하게 됩니다. 이와 굉장히 비슷하게 데이터 과학자가 활용하는 애저 ML의 MLOps 같은 경우 코드 데이터 세트 및 환경 버전을 협업하여 관리하게 됩니다. 그 이후 AutoML이나 SDK를 사용하여 모델을 훈련하며 하이퍼맥의 변수 등을 조정하여 모델을 만들게 됩니다. 모델을 성공적으로 만들었다면 모델 유효성에 대해서 검사를 해봐야 될 것입니다. 모델 검사 유효성 및 프로파일링 또한 앱 테스트가 MLOps, 애저에서 충분히 가능합니다. 모델이 유효하다면 그 다음 스텝으로 모델을 배포해야 될 것인데 모델을 패키징하고 클라우드 및 엣지에서 간단히 배포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제 실제로 모델을 모니터링하고 모델을 사용해 보았습니다. 모델을 모니터링하고 사용해 보았다면 이 모델이 마음에 들 수도 있고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모델이 마음에 들지 않다면 어떤 특정한 트리거를 주어서 어느 시간마다 아니면 어떤 행동이 일어났을 때 모델 재훈련을 할 수 있게 모델 성능을 분석하며 모델을 재훈련하는 알고리즘을 파이프라인을 만들 수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MLOps에 대해서 간략히 알아보았습니다. 이제 데모 세션으로 실습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전에 앞서 먼저 AutoML을 사용하여 간략하게 모델을 학습하는 방법을 같이 함께 보시겠습니다. 애저 포탈을 들어가게 되면 제가 여기 미리 만들어 놓았는데 머신러닝 섹션에서 스튜디오를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스튜디오를 시작하셔서 여기서 사용할 데이터들을 먼저 업로드를 해주셔야 합니다. 데이터 같은 경우 일전에 보셨다시피 로컬 파일에서 추출이 가능하고 데이터 스토어나 웹 파일 아니면은 URL로부터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유명한 데이터인 아이리스 데이터를 미리 가져다 놓았습니다. 미리 업로드해 두었습니다. 이 데이터 같은 경우 간략히 설명을 드리자면 눌러서 여기에 익스플로러를 누르게 되시면은 데이터에 대해서 간략히 볼 수 있습니다. 데이터의 버전 또한 여기서 관리가 가능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데이터 같은 경우 아이디가 있고 그리고 각 꽃잎들의 길이가 있고 이 길이들에 해당하는 종자가 어떤 종자인지를 설명해주는 아주 유명한 데이터셋입니다. 이 데이터셋을 여기에 업로드를 하셨다면 데이터를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데이터가 잘 업로드가 되었다 싶으면은 AutoML로 넘어가 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홈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노트북과 AutoML, 디자이너 일전에 말씀드린 세 가지를 쉽게 보실 수 있는데 노트북 같은 경우 실행을 하시게 되면 노트북 환경에서 편리하게 코딩을 직접 하며 SDK를 사용하여 학습을 진행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인 AutoML 같은 경우 스타트 나우를 눌러보시면 여기서는 제가 시간이 걸릴 수 있어 일전에 학습을 미리 시켜 놓았는데
New Auto ML을 눌러보시게 되면 어떤 데이터셋을 사용하실지 먼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리스 데이터, 아까 업로드 시켰던 아이리스 데이터를 누르시게 되고 실험 이름을 설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실험 아이리스 데모 2로 해주시고, 그리고 내가 어떤 타겟을 원하는지, 어떤 것들을 y-값으로 잡을지를 설정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어떤 종자를 우리가 찾으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스피시스를 타겟 컬럼으로 두겠습니다. 데이터셋을 한번 보시게 되면 저희가 원하는 데이터셋이 잘 들어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컴퓨팅 파워를 정하게 되는데 클러스터나 인스턴스 둘 중 하나를 선택하게 됩니다. 이번 데모에서는 인스턴스를 사용할 것이며 간략한 컴퓨팅 파워를 사용하여 학습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컴퓨트 인스턴스가 준비가 되면 이를 선택을 하셔서 다음을 넘겨보게 되면 어떤 모델을 사용할지가 나오게 됩니다. 일전에 말씀드렸던 클래시피케이션, 리그레션, 타임 시리즈 포캐스팅, 내추럴 랭귀지 프로세싱, 컴퓨터 비전 이렇게 5가지가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데이터는 클래시피케이션 데이터로 클래시피케이션을 눌러주시고 딥러닝을 사용할지 안 할지를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사용하실 거라면 체크를 하고 지금 같은 경우는 딥러닝이 없어도 좋은 성능을 내므로 딥러닝을 체크를 하지 않고 시간적인 이점을 보겠습니다. 밑에 보시게 되면은 상세사항을 정할 수 있는 칸이 있는데 상세사항을 눌러보시게 되면은 내가 어떤 매트릭을 사용하여 내 모델을 측정할 것인가를 정하는 칸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accuracy 같은 것들을 사용하여 측정을 해도 되고 AUC를 사용하여 AUC 커브로 가장 좋은 모델을 뽑아내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explain the best model이라고 하시면은 아까 피처 같은 경우 어떤 피처들이 어떻게 영향을 미쳤나 이런 것들을 explain 해달라는 칸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칸을 선택을 하시게 되면은 사용 가능한 모든 모델을 사용하여 나의 y-값을 찾아내게 되는데 내가 만약 어떤 모델을 사용하고 싶지 않다라고 하면은 이것을 체크를 해제하셔서 사용하지 않을 모델들을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 모든 모델을 사용하여 학습을 진행시켜 보겠습니다. Max Concurrent Iteration 또한 설정이 가능하고 Exit Criterion 또한 설정이 가능합니다. 시간적인 것들을 고려하여 이것을 반으로 줄여서 한번 학습을 실행해 보겠습니다. 피처 세팅 또한 가능합니다. 여기서 방금 우리가 보신 데이터에서는 ID는 사실상 우리의 타겟 값을 구하는데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해제를 시키셔도 무관합니다. ID를 해제를 시키고 여기 보시게 되면 피처 타입가 뜨게 되는데 피처 타입 같은 경우 오토나 뉴메릭, 데이트 타임, 카테고리컬 해시, 텍스트 이렇게 한 5가지를 지원하게 됩니다. 여기서 오토로 해줘도 어느 정도 잘 잡지만 만약에 내가 숫자를 갖고 있는데 예를 들어 스피시스를 보고 싶은데 스피시스가 숫자로 인코딩 돼 있다면은 이는 카테고리컬로 바꿔서 해주시는 게 좋을 것입니다. 지금 갖고 있는 아이리스 데이터 같은 경우 굉장히 전처리가 잘 돼 있는 깨끗한 데이터이기 때문에 모두 오토로 놓고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중간에 하이퍼 파라미터 컨피규레이션이 있는데 이는 컴퓨터 비전에서만 쓰이는 지금은 쓰지 않는 곳이므로 스킵이 자연스럽게 됐습니다. 그리고 밸리데이션 타입을 사용하여 K폴드를 사용할지 몬테카를로를 사용할지 트레인 밸리데이션 스플릿을 사용할지 유저 밸리데이션 데이터를 사용할지 정할 수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 지금은 다 오토로 해놓고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모든 데이터를 트레인하는 데 사용할지 아니면은 스플릿을 할지 아니면은 테스트 데이터 어셋을 따로 만들지에 대해서도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테스트 데이터를 20으로 두게 되면 20%에 제외한 80%만 학습에 사용을 하며 나머지 20%는 테스트하는 곳에 쓰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마무리로 피니쉬를 눌러주게 되면 모델을 학습을 하기 시작합니다. 지금 곧 아직은 시작이 안 됐지만 곧 모델 학습이 시작되며 모델 학습이 끝났다면 위와 같은 화면이 나올 것입니다. 이 화면에서는 모델들을 위와 같이 모두 모아서 확인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모델이 가장 좋은 성능을 냈는지 그런 것들을 체크할 수 있으며 저는 아까 어큐리시로 매트릭을 정했기 때문에 어큐리시가 가장 높은 애들부터 순서대로 정렬이 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위 같은 모델들을 보시면 앙상블 모델도 있고 로그 리그레션 모델도 있고 다양한 모델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여기 explanation을 눌러보시게 되면 y-값에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친 피처들이 순서대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오토에밀이 살펴본 결과로는 페탈 랭스 센티미터 그리고 페탈 위드 센티미터 등이 첫 번째, 두 번째로 y-값을 정하는 데 가장 많은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매트릭이 accuracy 말고 다른 것들을 보고 판단하고 싶으시다면 매트릭스를 눌러서 accuracy 아니면 AUC 등을 정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기서 F1 스코어로 내가 보고 싶다 하시면은 F1 스코어를 누를 경우 여기서 F1 스코어에 대한 정보가 따로 이렇게 또 뜨게 됩니다. 로그 로스도 가능하고 프리시션 등도 가능하며 컨퓨전 매트릭스 또한 보여주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컨퓨전 매트릭스 또한 보여주게 됩니다. 위와 같이 모델을 학습하고 평가해 보셨다면 이제 모델을 배포하실 차례입니다. 모델 배포 또한 SDK를 사용하여 활용이 가능하고 그 외에도 간단하게 내가 배포할 모델을 눌러서 디플로이, 배포를 진행해 주실 수 있습니다. 배포 같은 경우 리얼타임 엔드포인트와 웹 서비스를 이용하여 배포가 가능한데 이번 웹 데모에서는 리얼타임 엔드포인트를 통하여 모델을 배포해 보겠습니다. 배포할 모델의 이름을 설정해 주시고 쿠버네티스 환경이나 매니지드 환경으로 컴퓨트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키 베이스드나 토큰 베이스드로 설정을 해 주실 수 있습니다. 이 모델을 등록을 한다고 설정을 해주시면 디플로이먼트 네임이랑 스코어링 타임아웃 등을 설정을 해주실 수 있습니다. 오토ML을 사용하여 모델을 배포해 주실 경우 환경 같은 경우 복잡하게 따로 설정해 주실 필요 없이 간략하게 오토ML이 다 알아서 모델 환경을 설정해 줍니다. 컴퓨트 또한 어떤 컴퓨터를 사용하여 내가 모델을 배포할지 설정한 다음에 다음을 눌러주시게 되면 모델 배포가 완료가 됩니다. 모델 배포가 완료가 되면 여기서 보시는 것과 같이 모델을 먼저 등록하고 그 다음에 배포를 해주시게 되는데 배포된 환경을 여기서 확인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면 모델 배포가 성공적으로 된 것을 확인해 볼 수 있고 스코어링 파일을 이용하여 스코어링 스크립트를 알아서 오토ML이 자동으로 만들어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REST 엔드포인트 또한 제공하게 되고 이 엔드포인트를 제공하여 간략하게 파이썬 환경이나 R 환경 아니면 C 환경에서도 간략하게 테스트를 해볼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모델이 배포되게 되면 테스트 섹션을 눌러보시게 되면 어떤 파라미터들을 사용하여 모델을 예측할지를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등을 입력하였을 때 테스트를 해보게 되면 모델이 예상하는 것은 세토사라는 스피시스를 예측을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것들을 엔드포인트로 전송이 가능하며 이는 파이썬 환경, R 환경, C# 환경에서 제공을 해주게 됩니다. 이 모델 또한 간단하게 모니터링이 가능합니다. 또 얼마만큼 트래픽이 생겼고 등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디플로이먼트 로그에는 로그 또한 남게 됩니다. 이런 로그들이 남아서 어떤 환경에서 어느 정도의 데이터들이 어디서 요청이 됐는지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여기까지 모델 배포까지를 다 해보셨습니다. 모델 배포가 끝났다면은 이제 사실상 이제 모델을 사용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지만 이 모든 환경들을 자동화하면서 다시 볼 수 있는 파이프라인을 생성을 해서 모델을 자동화하고 싶은 생각이 드실 수도 있으실 겁니다. 그럴 경우 아까 보셨던 것처럼 디자이너 등으로 간단하게 파이프라인 정도를 생성이 가능합니다. 데이터를 넣고 알고리즘 컴포넌트들을 넣고 어떤 알고리즘을 쓸지, 그리고 어떤 매트릭을 쓸지, 어떻게 스코어를 매길지 등등을 간략하게 디자이너 등으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입맛에 맞게 이렇게 사용을 하시면 되고, 그리고 또 다음번은 다른 방법 중 하나는 데브옵스를 사용을 하여 모델을 반복적으로 훈련할 수 있습니다. 데브옵스 같은 경우 파이프라인이 있고 레포스, 그리고 테스트 플랜 등등을 제공하며 레포 등에는 깃허브로 협업하거나 아니면은 혼자서 만들어 보거나 이런 것들이 다 가능합니다. 파이프라인으로 따로 파이프라인을 생성하여 모델을 자동화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 웨비나에서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웨비나 관련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채팅창에 남겨주시고 저희 클로커스에서는 AI 기반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해 드리고 있으니 관련하여 관심 있으신 경우에는 클로커스로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